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한 2019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의 어떤 급 하락기도 겪었고 그 이후에 바로 급 반등기도 겪으면서 지금의 또 하락세와 또 변동장세, 시장의 좀 소용돌이 같은 변동성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투자의 가치관, 어떤 지침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책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Just Keep Buying이라는 책을 한번 주제로 삼아봤는데요. 이 얘기를 미래세 투자와연금센터 번개맨 이상건 대표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번개맨님. 네, 반갑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번개맨 이상건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딱 예. 제 나이 때 뭐 30대 초반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시작했을 예. 때 사회초년생들한테 전해주는 조언 같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저자의 나이가 89년생입니다. 닉 네. 매기울리라는 분인데 저랑 불과 2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책에 담아낼 수 있었는지 굉장히 저는 읽으면서 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예. 이 책을 직접 감수를 하셨었잖아요. 예, 뭐 어떤 네. 인연이 돼가지고 네. 이 책을 감수하게 됐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책을 만약에 내가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읽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좀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투자를 좀 시작하셨는데 아직 경험치가 좀 적으셔서 투자할 때마다 좀 흔들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혹은 경험이 많더라도 한 번쯤 시장이란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켓 타이밍을 잡거나 이런 것보다도 어찌 보게 되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이 왜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되새김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읽으시면 좀 저는 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번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요즘같이 힘들 때 한 번쯤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좀 좋은 책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한번 동공책공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예, 같은데요. 예. 이 책이 독특하게 1,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저축, 2부는 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 특히 저와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이제 한창 모아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뭐 목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번개맨님께서 보시기에는 저축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투자에 뛰어들면 좋은가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이 책은 미국 책이다 네. 보니까 좀 약간 우리가 정서적으로 다른 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축에 대해서 저축과 투자를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간이에요, 기간. 음. 내가 이제 1년 정도 돈을 모으겠다. 네. 혹은 내가 1년이나 2년 뒤에 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내가 대학 등록금으로 써야 되겠다. 2년 전에. 2년 뒤에 이걸 내가 해외여행을 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한 3년 이내에 사용 용처가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짧은 기간 정도의 돈을 모아야 되는 경우에서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투자의 변동성이 언제 내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축을 결정하실 때는 기간과 용처가 제일 중요하다, 사용처가. 근데 내가 뭐 이때 5년 이상에 걸쳐서 5년 정도 내가 네. 이거를 좀 꾸준히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겠다, 이런 경우에 사실 저축보다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잣돈의 관점에서 그 저축을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저축은 뭐 요즘에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지고 과거보다 좀 높아지긴 했었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저축으로는 우리가 이 돈의 화폐 가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뭐 지금 최근에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는 검증이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학적인 이견이 없어요. 네. 그럼 저축은 이제 어떤 용도가 있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일단 그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축을 개인적으로 권하는 방식은, 너무 긴 상품을 하지 마라. 뭐 청약저축처럼 어쩔 수 없이 2년 이상을 해야 되는 것은 세금의 조건이 결부되어 있는 거 빼놓고는, 내가 선택을 하는 적금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그냥 1년 이하로 1년 동안 압축해서 짧은 기간에 모으고 그 돈을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잣돈을 모으려면 압축적으로 저축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떤 예. 노하우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급여가 오르거나 네. 승진을 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성과급을 받거나. 소득이 늘어나는 그쵸. 경우. 소득이 네. 늘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뭐 줄어드는 분들은 사실은 방법이 없죠. 이건 우리가 그건 사실은. 근데 직장 생활 하다 보시면 승진도 하실 거고 아니면 성과를 받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럴 때 네. 보면 소득이 증가하는 그때가 사실은 저축액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사실 이것을 또 행동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한 주제이기도 해요. 네. 내가 소득이 만약에 한 10%가 는다. 그럼 무조건 내가 절반, 만약에 10만 원이 늘면은 5만 원은 무조건 내가 저축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럼 5% 내가 또 써야죠. 돈 벌었는데 너무 안 쓰고 살면 네. 사실 사람이 우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장 고통 없이 저축액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게 뭐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고 이 책에서도 이제 그 주장을 많이 해요. 인간이 사실은 쓰는 데서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는 존재지 저축하는 데서 물론 느끼는 약간 알뜰하거나 이러신 검소하신 서양의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돈을 쓰는 즐거움이 네. 아끼는 즐거움보다 사실 더 커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첫 번째로 제 생각에는 이게 급여가 오르거나 성과급이 오르거나 네. 이런 거 생겼을 때 그걸 이제 하는 방법, 저축 목표를 좀 잡아서 한 뭐 1년이든 2년이든 네. 좀 일부 좀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악착같이. 요즘 이렇게 허리띠 파이어, 졸라매고. 예, 네. 파이어족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짠돌이처럼 살잖아요. 일부러 네. 그런 사람들이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사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사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초년생들의 특히 저희 나이 때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집 마련이지 않을까요? 예. 이제 뭐 돈을 모으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집 자가 마련일 텐데 집을 언제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집을 사는 이 저자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뭐냐면 네.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식을 더 좋은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저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부동산 중심으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뭐 이 사람 또 주식 얘기하네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한번 사전적으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3가지 정도의 기준을 제시를 해요. 집을 살려면. 첫 번째, 이 집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겠다는 의지가 있는 경우, 아니면 계획이 있거나. 두 번째, 삶과 직장이 좀 안정이 돼서 뭐 내가 굳이 월세나 전세를 사는 것보다 내 집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내 삶의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돈이 충분하면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랑은 좀 사정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뭐 우리는 시장 전체보다 우리 종목을 놓고 보게 되면 그 부동산 수익률을 앞지르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느끼는 심리적 수익률, 심리적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의한 수익률보다 심리적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파트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뭐 단순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 무리해서 이제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힘들잖아요. 네네. 이 사이클이 바뀔 때가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이렇게 뭐 금리가 낮다가 갑자기 확 오른다거나, 네. 경기가 경기가 좋아졌다가 확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경기가 이제 뭐 주가가 올랐다가 확 꺾이거나, 이런 식의 나쁜 쪽으로 방향이 터닝이 될 때 네. 지나칠 레버리지가 노출된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받아요. 제가 생각에 지금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집을 살 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사셨으면 하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근데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무리해서 다시 사고 금리도 엄청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자기 여건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무리하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실 금리가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좀 부담이 되는 게 뭐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최근에 좀 손실을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네. 투자를 다시 시작하려면은 뭐 타이밍을 잡고 가야 되는 건지 네. 저도 지금 약간 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를 언제쯤 뭐 시작을 해야 될지 이거 타이밍을 좀 못 잡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이제 제목이 Just Keep Buying거든요. 계속 사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메시지 이 책에서 이제 그 과거의 이제 시뮬레이션을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뭐 이 책에서 이제 S&P 500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죠 데이터들을.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920년대 바닥이 있었을 거고 네. 대공황 때, 그다음에 또 뭐 60년대 호황이었지만 그때도 또 그 아무리 강세장도 바닥이 또 오고 거기서 또 바닥 때 또 사고 70년대는 뭐 10년간 되게 어려웠지만 요즘 70년대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오일쇼크 때문에. 예. 네. 근데 사실 70년대도 여러분들 지수 수익률을 매년 분석해 보시면 70년부터 79년도까지 S&P 500 지수로만 보게 되면 딱 2년만 마이너스였었어요. 73년, 74년. 나머지들은 다 플러스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약세장인데 네.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지. 네. 그리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다는 거지. 10년 내내 줄구장창 떨어진 건 아니에요. 미국이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 고비고비마다 이때마다 내가 산 거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네. 어떤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바닥 때마다 매수했던 전략이 마켓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 사람이 좋을 것 그렇죠. 같지만 바이 더 딥을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장기간에 걸쳐서 네. 계속 샀거나 쉬지 않고 우리가 적립식 음. 투자라고 그러죠. 네. 이 사람들의 성과가 더 좋아요. 한국도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 이제 이건 약간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근데 미국 시장에서 그것도 네. S&P 500이라는 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10년 이상 놓고 보게 되면 바이앤홀드 전략이 거의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이깁니다. 거기에 적립식까지 가게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기고. 이게 뭐 하락세 약세장이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저희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종잣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월급이 급여가 들어오는 대로 일부를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면 예. 좋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적립식 투자 계속 하세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난 거야. 네. 그러니까 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사면 계속 마이너스 더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기존에 산 것도 마이너스에다가 내가 지금 불입하는 것도 마이너스니까 내 심리 내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마이너스가 나니까 대부분의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적립식을 멈춰요. 제 주변에 거의 다 그래요. 네? 그럼 딱 전부 다 멈춰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그러죠. 그럼 언제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거부터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바닥을 다지는 예. 거 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 단기간의 수익률이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좋을 때는 언제냐? 지속적인 강세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네. 수익은 단순 수익만 놓고 보게 되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요 반등 시기의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늦다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멈추면은 요 타임을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때 확 오를 때 놓치면 그동안 했던 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를 내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제 의견에 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뭐 이럴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저의 경우예요.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똑똑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계속 시장에 머무르면서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지금 힘든 나한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인 거죠. 근데 인내심을 근거 없이 인내심을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그때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야, 이렇게 어려울 때 보통 몇 년 정도 되게 고통스러웠을까?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는 한 2년 정도예요. 근데 2년 동안 많이 깨졌던 거고 지금 1년 좀 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더 깨지면 길면 2년, 짧으면 1년 정도만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일본식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더 힘든데? 근데 일본식의 디플레이션이 일어난 경우에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이 될지 알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일본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좀 보면 네. 예외라는 상황에 더 확률적으로 베팅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1년 좀 넘게 지났으니까 여기서 1년 반 정도만 더 기다리면 한 번은 이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깨졌던 거를 복구해주면서 좋아진 시기가 오지 않을까. 뭐 이 책의 데이터에 의하면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사실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빨리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코로나 장세를 직접적으로 지켜봐온 입장에서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도를 했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뭐 그쵸.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슬라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 뭐 테슬라와 연계되어 있는 섹터 아니면 비슷한 테마의 어떤 주식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좀 극대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내가 뭐 그래서 테슬라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네. 그 내가 좀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 이 높은 변동성을 경험이 많고 이런 신념에 차신 분들은 견뎌낼 수 있지만 네. 좋게 보더라도 이 변동성을 견뎌낼 수 없는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바이오 섹터가 진짜 그 코로나 전보다 가격이 더 싸요. 네. 뭐 이 부분이 좋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전자 시퀀스를 게놈 시퀀스를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과학 기술이 기술이 이미 발달돼 있거든요. 지금 네. 100만 원이면 우리 유전자 연산 검색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현재가 그런 과학 기술이 지금 막 되고 있는 시기인데 이 주가만 놓고 보게 되면 코로나 전보다 더 싼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 기업들이 성장했던 건 다 지금 제로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도 나는 이것 자체가 미래가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다. 이러신 분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목돈 넣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런 믿음이 있어도.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인데 아주 내가 강력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투자 방법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게 맞다. 이 제가 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옛날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펀드만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소수점 거래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걸 내가 노력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곳에서 내가 자동이체 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것도 소수점 거래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꾸준히 내가 뭐 50만 원, 30만 원씩 계속 적립식으로 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 나가는 게 네. 전 더 좋은 전략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